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과 함께하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저와 함께할 월요일 이향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월요일만 뵙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요. 왜 월요일을 강조했느냐? 한 주 시작하는 증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워낙 지금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네. 증시 움직임이 더디니까 종목별로 막 너무 활발하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한 주 보니까요. 좀 깜짝 놀란 게 한 주 내내 거래대금이 3조 3천, 5천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참 주 올 때 뭐 7조, 8조 쉽게 갔었는데. 반도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도 어렵겠고요. 예. 네,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돈에서 막 하다 보니까요. 소진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요. 사실 새해 들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부분에서 더 네.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뭐 어떤 막연한 네. 기대감이 주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별로 움직임이 있는지, 어떠한 종목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차트로 보겠습니다. 테마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제일바이오, 이게 웬일입니까? 중앙백신, 이렇게 테마성 재료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레드로버, 쌍용차, 8호 올라왔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한 이슈 종목은 AI 관련 종목이네요. 지금 전북 곡창 부안 오리 공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해 대규모 살처분 처리를 했는데 희비가 엇갈리는 AI 관련 종목, 뭐 테마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마디로 테마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테마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류가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수산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갑자기 예를 들면 이거죠. 참치 먹겠다는 것인데요. 요즘 보면 그 동네에 이렇게 식당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횟집 이런 데 장사 안 되거든요. 갑자기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 뭐 이런 게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도 온 국민이 거기를 몰려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수산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무슨 뭐 마스크도 아니면 백신 관련주 이런 것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요번에 나오는 그 병원균이요. 지금 역사적으로 3번째 나온 거라고 제가 뉴스에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큰 뭐 백신이라도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 해당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따라서 주가 출렁거리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는 테마의 등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수산 8호가 지금 이 시간에 상한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마트에서 어쩐지 닭고기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밤값에 세일을 해가지고 어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네. 약간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 사람의 뭐 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철새 때문에 이것이 발병 원인으로 잡히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AI 발생 시에 주가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 주식들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요, 주가가 뭐 40, 50% 쉽게 올라간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거래가 없이, 지금 오늘도 보면 웬만한 주식들이 막 상한가 들어간 거 속출하잖아요. 근데 이렇잖아요. 그 테마랑 것들이 자기가 정말 사게끔 되면, 그 다음에 거래가 폭주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 뭐 테마성 주식을 선호하신 부분들의 몫이죠. 보통 이렇게 점잖은 투자가가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항상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물결이 끝난 다음에 결국 어제 지난 금요일 주가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현 구간에 주목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너무 투기에 앞서가지 말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실적에 뒷받침해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뭐 종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외라면 되지만요. 뭐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드네요. 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쌍용차가 오늘 4위에 올라왔습니다. 상승세가 지금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도 지금 4% 이상 이 시간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대 애주주의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에 4년간 1조 원, 이 투자 약속에 급등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에 대해서요. 일단 뭐 쌍용차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쌍용차 이제 그동안 워낙 마음고생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리해고되신 분이 많은데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인드라 그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몇 가지 서로 얘기를 했죠.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기서 정리해고된 분들이요. 다시 좀 복직을 하게 해달라 그랬고요. 또 마인드라 그룹 회장 또 화답을 하면서요. 한 4년간 또 1조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거기다 또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이제 진출하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진출하는데 뭐 이 쌍용차의 기술력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냐 누가 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워낙 인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도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인드라 그리고 이거 제품 자체는 한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고퀄러티를 갖고 진출하겠다는 얘기하는데요.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쌍용차 인수하기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거기다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서 오시면 쌍용차에도 방문을 해달라고 또 정중인 회장이 이 마인드라 그룹 회장이 요청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 돼갖고 정말 회사가 정말 좋아져서 미국까지 가면 주가는 이거 너무 싸죠.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말이 돼서 정말 미국에도 예. 진출해서 뭐 수십만 대씩 1년에 10만 대, 20만 대씩이라도 수출하면 주가는 뭐 더블 날 수 있겠지만은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마인드라가 그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한 결과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워낙 많고요. 그 회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성결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거품이 좀 빠지고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신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 기아차에 아주 못 미치잖아요. 쌍용차. 훨씬 못 미치죠. 네. 그런데 뭐 이번 계기를 인해서 그리고 아까의 그런 투자 계획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 한 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게요. 3위에 있는 레드로바입니다. 이것이 지금 굿모닝 증시큐에서도 언급이 몇 번 되었었지만 네. 연초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센터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한 이후에 주가가 몇십 % 오르기도 했고 이 넛잡이라는 이제 단어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많이. 맞습니다. 네. 예. 그 넛잡이라는 영화가 이제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그 나올지는 오늘 지나면 이제 미국에서 박스 오피스에서 바로 월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평가 자체는 약간 썰렁하지만 일단 수입은 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벌써 일부에서는 뭐 900만 달러다 뭐 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뚜껑 열려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뉴스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이제 좀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선 정말 이런 것들이 기업이 얼마만큼 실적으로 돌아오느냐까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뉴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뉴스에 일단 나올 만한 뉴스는 내일 아침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네요. 단기적으로 보면요.